안녕하십니까.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자, 3학년 관련해서 제가 이제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내용들 5가지를 꼽아봤거든요. 제가 한번 말로 정리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사실 쉽다면 쉬운 내용인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 실시한 정책을 5줄 내로 설명하라는 겁니다. 왕권 강화고 사실 흥선대원군의 대부분의 업적들이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자료, 교과서라든지 인터넷에 흥선대원군의 업적으로 나오는 대부분 것들이 왕권 강화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안동 김씨 세력을 몰아내고 세도 정치를 척결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 그리고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 권한을 부활시켰다. 이런 내용 또한 대조내통을 편찬해서 통치 검령을 정비했다. 그리고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았다. 그래서 양전이라든지 호포제, 사창제 이런 것들을 실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복궁을 중건했다. 이런 내용들 대부분들이 왕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삼정의 문란을 해결한 게 왜 왕권 강화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자,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세금 수치를 원활하게 하면서 국가 재정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도 왕권 강화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이런 업적들을 살을 붙여서 정리하면 훌륭한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5줄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강화도 두 번째 문제는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인 이유를 5줄 내로 설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에서 1조, 4조, 7조, 10조의 내용에서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한 형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 내용은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 일본이 조선을 이제 본격적으로 침탈하기 위한 야욕을 보였다라는 데서 약간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조선이 부산 외 2곳의 항구를 개항했다라는 것은 약간 일본이 자기 목적에 의해서 항구를 개항했다는 거죠. 부산은 경제적 목적, 원산은 군사적 목적, 제물포, 인천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항구를 개항했고 조선의 일본의 항구를 개항하지 못했는데 조선의 항구만 개항했다는 것 자체도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것. 또 일본이 조선의 해안을 마음껏 침략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매우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마지막 10조의 치해법권.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일본국 간원이 심판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엄청나게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일본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일본이 마음껏 어차피 일본 본국에 돌아가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거기 때문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사실 일본인들이 제약 없이. 이런 것들이 사실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계아파들의 계아정책의 추진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리기무화문을 만들어서 계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일본의 조사시 찰단, 그리고 청나라의 영선사, 미국의 보빙사와 같은 사신단을 파견해서 근대문물을 시찰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방문국, 기기차, 저당국, 우정국과 같은 근대 시설들이 만들어져서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겠고요. 여기에 반대해서 위적 척사운동은 60년대에 통상 반대운동, 그리고 70년대에 개항 반대운동, 그리고 80년대에 개화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있거든요. 통상 반대운동은 흥선대원군과 연합했고 개항 반대운동은 강화도 조약을 비판하면서
외양 일체론까지 주장이 이루어졌고요. 개화 반대 운동은 뭐 조선 책략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절대 서양 세력과 개화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면서 영남 만인소 뭐 이런 것들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개화와 척사의 대립을 우리가 3번 문제를 통해서 서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갑신정변에 대한 배경과 그 결과를 제가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갑신정변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생각을 해본다면 이모군란 때 이제 척사파들이 몰락하고 개화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에 진출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개화파들이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분열되었고, 온건개화파는 온건적인 개혁을 동도서기론, 급진개화파는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온건개화파의 공세에 급진개화파들이 위기에 빠지자 이들이 급진적으로 정변을 일으켰다. 우정국 축하연에서 급진적인 정변을 일으켜서 온건개화파를 제거하고 자신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런 갑신정변의 결과는 사실 3.1천하로 끝나서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요. 그리고 일본 공사관이 불에 탔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텐진 조약이 아니라 한성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또 청나라와 일본이 텐진 조약을 체결하면서 청나라와 일본 군들이 모두 공동으로 군대를 철수한 한편 서로 조선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혹시나 파병이 필요할 때는 서로 양국에 알린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파병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서로 간의 일본의 외교적 승리로 짐작되는 이런 서로 간의 조약들, 그러니까 한성조약, 텐진조약 이런 것들의 결과, 물론 여전히 청나라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 조선에서. 하지만 일본이 점점 야금야금 청나라의 권한을 일본이 빼앗아 오려고 한다라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갑신정변의 결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도 뭐 조선을 둘러싼 각국의 열강들의 각축도 있었다라는 거 있어요. 영국의 거문도 사건이라든지 러시아의 남하가 계속 진행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계속 청나라, 영국, 러시아,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조선을 차지하려고 하는 각축전이 갑신정변 이후에도 계속 전개됐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4번 문제 끝났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는 1894년에 발생한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주요 사건 3가지입니다. 1894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동학농민운동이 있었던 시점이고요. 그리고요, 이때 청나라와 일본이 드디어 조선을 둘러싸고 한판 대결을 벌리는 청일전쟁이 있었던 시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조선에서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부개혁의 있었던 시점입니다. 이 1894년에는 이 3가지 사건이 맞물려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일단 아래로부터의 개혁인 농민운동, 즉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됩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 반해세를 지향하면서 이제 농민들이 자기 중심의 개혁을 실시하려고 했고, 집강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패전개혁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가 군대를 파병하려고 하자 당연히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 또한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돼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미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파병됐을 때는 조선에서는 동학농민군들과 서로 협정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군대를 철수해야 했는데, 일본은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경복궁을 불법 점령해서 조선에게 내정개혁을 강요하고 조선을 위협했죠. 자, 그러자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청나라도 이를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이 한판 대결을 벌리는 청일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청일전쟁 이전에 이미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가부개혁이 실시됩니다. 조선은 이미 청일전쟁 이전부터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개혁을 실시하려고 했는데요. 일본은 경복궁을 불법 점령해서 이 교정청을 없애버리고요. 군국기구처라는 걸 만들어서 1차 가부개혁을 강요하죠. 그리고 청일전쟁이 승리로 끝날 무렵 이제 일본이 완벽한 승기를 잡고 청나라를 몰아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에 간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시한 개혁이 바로 2차 가부개혁입니다. 이때 2차 가부개혁 때는
군국기부처를 폐지하고요. 박용회를 데려와서 이때 당시에 일본 말을 잘 듣지 않던 김홍직과 박용회를 내세워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이런 개혁을 실시하려고 했죠. 그래서 1894년은요. 1차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1차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청일전쟁, 그리고 이 청일전쟁 과정에서 벌어졌던 갑오개혁, 1차와 2차 갑오개혁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갔던 시기다. 이 시기를 조선이 잘 넘겼다면 사실 조선이 근대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운 면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제가 5가지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글쓰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